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예, 이사분기의 첫날이죠. 4월의 첫날이고, 하여튼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완연해질 텐데, 하여튼 봄을 맞이하여 4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올 한 달도 아주 알찬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4월 1일은 이제 어떤 기념을 할 만한 날이 있나, 날짜 이야기를 한번 들춰봤습니다. 혹시 4월 1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우절이죠. 모두가 바보가 되는 날. 정말 어려서 이 만우절이 되면 어떻게 친구를 한번 속여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특출나게 친구를 속이는 기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만우절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이 각자에게 다 있겠지만, 하여튼 그 만우절의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념할 만한 날이 오늘이 어업인의 날입니다. 예. 어업인의 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향토예비군의 날이에요. 향토예비군의 날은 이제 4월 첫째 주 금요일이 이제 향토예비군의 날입니다. 근데 금년은 오늘 4월 1일이 첫 번째 날이지만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향토예비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네, 향토예비군, 어업인의, 그다음에 만우절, 이러한 모든 이제 기념할 만한 일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만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우절, April Fool's Day, April Fool's Day, All Fool's Day 이렇게 돼 있네요. AFD네요. 줄여서 만우절, 모두가 어리석어지는 날, 바보가 되는 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4월 1일에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노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명절이나 공휴일은 아니지만 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일종의 기념일로 여긴다. 네, 우리는 기념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웃고 넘기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몇몇 나라에서는 만우절 장난은 정오 이전에만 행해지고 이후에는 장난임을 알린다. 이거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오후에도 만우절 장난하는 사람 또는 그에 속하는 사람은 에이프릴 풀이라고 부른다. 그게 4월의 바보래요. 속은 사람이 4월의 바보군요. 한편 어떤 곳은 농담이 하루 종일 계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만우절 장난이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경험한 그 두 가지 폐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째, 큰 사고가 났다라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장난 후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정말 소스라치는 일이죠.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막 뛰어가 봤더니 그런 일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장난을 쳤구나. 이걸 아는 거고, 글쎄 웃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졌겠죠. 그래서 그런 장난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불이 났다라고 거짓 신고를 해서 소방대는 물론이고요. 참 생업에 바쁜 의용 소방대원들까지 거짓 화재 현장을 향해서 그냥 그 무거운 소방차를 끌고서 가던 어렸을 적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폐해가 되는 일,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어업인의 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업인의 날은 수산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인의 우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를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연역의 법적 근거 행사 내용, 어업인의 날 행사, 같이 보기 각주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연역을 보겠습니다. 어업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제정된 뒤 1973년 권농의 날과 통합됐다. 1996년 농어업인의 날
날로 바뀌었고 11월 11일이네요. 그 다음에 바다의 날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또 바다의 날은 5월 31일입니다.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2011년 공포된 수산업법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어 39년 만에 어업인의 날이 부활이 되었다. 즉 다시 1969년 4월 1일 제정된 그 날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예. 원래 날짜로 돌아갔으니까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뭐 법적인 근거는 이제 수산업법이 이제 되겠죠. 앞에서 그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그 수산업법에 그 수산업법을 보면은 제3조 2의 어업인의 날이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뭐 행사 내용은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뭐 기념행사에서 범군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행사까지 이렇게 쭉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3월 1일이죠. 그리고 이제 어업인의 날 제1회가 2012년 3월 30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글쎄 이 문서가 편집될 때는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으니까 개최가 된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알아본 어업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토 예비군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예비군이 향토 방위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자는 뜻에서 정한 날로 4월 첫째 금요일이다라고 돼 있네요. 네. 자, 예비군의 날은 좀 그 내용이 좀 장황합니다. 예비군의 날은 모든 대한민국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 방위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뜻에서 지정하였으며 국방부가 주관한다. 1968년 1.2.1 사태가 일어나자 그해 4월 1일 대전 공성석 운동장에서 향토 예비군 창설식을 가진 뒤에 1970년부터는 4월 첫째 금요일에 향토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는 상당히 동아시아의 어떤 그 외교 안보적인 그 또 군사적인 균형에 진짜 금이 간다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그 휘황찬란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비군을 이제 상시 전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날을 갖다 이제 창설한 거죠. 예.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기념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념일은 이제 그 날이 되면은 제가 기념일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비군의 날. 글쎄요. 저희들은 이제 물론 예비군 훈련도 다 받았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련 교육을 받았었죠. 예. 그 이제 언론무늬 깨구리복도 아니죠. 이제 색깔이 이제 그 검은 색깔 계통의 깨구리복이었으니까 그걸 입고 그다음에 탄띠 같이 이제 그 요대라고 해요. 요대. 예, 허리에 차는 거라고 해서 그걸 차고 그다음에 다리에는 군화를 그때는 신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반이라는 걸 이렇게 차고서 학교에 이제 그 교련이 들은 날 그걸 입고서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초적인 군사 교육을 다 받았죠. 제식 훈련도 받고 총검술도 하고 그다음에 각개전투도 해보고 글쎄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저는 그게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비군의 날이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있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만우절과 어업인의 날 그리고 향토 예비군의 날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물론 만우절도 그 재미있는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볼 그 날이 향토 예비군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동아시아, 뭐 동북아나 동남아를 포함해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이제 그 군사 외교적인 그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죠. 월남에서는 그 베트남에서는 그 전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남북한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은 그때 당시에 중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중공이 그야말로 뭐 힘을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덩치가 커진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걸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탕트라고 하죠. 화해무드를 조성을 하는데 1970년 2월 달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죠. 미국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닉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1년 7월 달에 핑퐁 외교라고 이제 핑퐁이 이제 탁구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외교의 이제 발판을 숨구멍을 튼 거죠. 키신저와 그 존네가 이제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72년 2월 달에 닉슨과 이제 모택동이 이제 서로 그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미중 외교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그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이 그 세계 어떤 그 경찰 국가의 역할을 이제 아주 엄격하게 해오다가 그 군사적인 수위를 낮추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었죠. 왜냐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뭐 유럽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도 이제 골치 아픈 곳이었고 또 아시아 쪽을 봐도 사실 뭐 월남전을 하고 있었지만 남북한 6.25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그 이제 경찰 국가 노릇을 하기에는 이제 좀 힘에 겨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그 자기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또 거대하게 그 지구상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미국 쪽으로 뭐 동화되거나 귀속되거나 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질 않았죠. 결국은 미국이 그때 당시 오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화해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월남이 이제 그 75년 4월 30일날 이제 패망을 했죠. 예. 월맹군이 이제 월남을 이제 그 탈환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때 당시 그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반유신 그 세력이 있었지만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자주국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70년대 후반에 이제 군에 갔는데 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들은 그 M1 소총을 갖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M1 소총이 사실 6.25 때 쓰던 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군이 이제 현대화가 돼 있지 않았었던 때죠. 월남전에서 가져온 그 M16 그 소총을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카피를 했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소총을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하고 막 그런 거를 시도할 때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아보니까 그 자대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M16 소총을 이제 소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 월남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전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향토예비군의 날을 향토예비군을 창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향토예비군의 날이 바로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기념을 하고 있는 건데 기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뭐 예비군의 날에 정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군 전력을 그 이제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어떤 부력식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각종 훈련 같은 것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서 취업을 한 게 1980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회사에서도 그 일정한 주기별로 향토 예비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매복 작전도 나갔었고 예비군으로서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그 요소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이제 동원 훈련을 5박 6일 받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수시로 가서 그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격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그 비록 회사지만 장교 출신들 중에서 또 교관으로 차출이 돼 갖고 그 사병 출신들 예비군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그 침투훈련에 대비해서 그 경계훈련 하느라고 밤도 새워보고, 그리고 제가 있던 그 직장의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이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엔 보기 드물게 잔디구장이었었는데, 그 잔디구장에서 정말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옷과 그다음에 군화 이런 거, 그리고 지급받은 총기를 들고서 열병분열 같은 그 뭐 현역과 똑같은 그런 그 이제 군사훈련을 뭐 365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 있어갖고서 뭐 지금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45세 때까지 이제 그 예비군에 이제 그 소속이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동원훈련 들어가는 건 10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빼주더라고요. 그러나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 45세까지. 네, 그만큼 안보가 위중했던 시기에 이제 있었던 일들. 하지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안보가 위중하지 않냐? 그러면 저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들은 핵무기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핵 보유 국가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칭 선언을 하고 할 정도까지 이제 됐는데, 정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글쎄 뭐 말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역시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4월 1일 만우절, 그리고 어빈의 날, 또 향토예비군의 날, 이 세 가지 어떤 기념일이라고 할까. 만우절은 기념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 세 가지 그 어떤 의미 있는 날에 대해서 그 뜻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